제가 했는데, 자, 4차 산업혁명, 새만금 미래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제가 했는데, 자, 4차 산업혁명은 뭐 다양하게 많죠. 빅데이터, 산업인터넷, 뭐 데이터 과학, 이런 것들이 뭐 총체적으로 엮여져서 만들어지는 어떤 산업군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예전에 18세기 있잖아요. 18세기는 이제 1차 그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뭘 통해서 기관의 기계화 혁명을 통해서 그 다음에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 다음 이어지는 게 뭡니까? 2차 산업혁명인데 19세기, 20세기 초에 전기 에너지로 산업활동을 끌었단 말이에요. 전기로 끌어서 오늘날의 대량 생산을 가능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컴퓨터죠.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후반에 컴퓨터와 인터넷 기반을 통해서 나오는 지식 기반 사업이죠. 그 다음에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예요? 4차 산업혁명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정보에다가 뭘 또 더했냐면 지능을 더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지금 우리가 AI 얘기 들어봤죠? 옛날에 그냥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어떤 정보를 활용을 해서 산업화를 시대를 왔더라면, 요즘에는 컴퓨터가 스스로 어떻습니까? 판단하고 사람처럼 어떻습니까? 생각하고 뭐 이런 어떤 기능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또 다른 산업혁명을 이뤄내는 건데, 그 정의를 하자 그러면 이렇게 그냥 위에 있는 내용 있고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기능 기술 및 사물인터넷. 그러니까 어떤 기술력이 필요해요. 그다음 인공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공지능이죠? AI, 그죠?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서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지능화되면서 경제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부분들이 그럼 뭐냐면 아까 했던 대로 AI 기술, 인공지능 기술, 그 다음에 사물인터넷 기술, 그 다음에 빅데이터 기술 있죠?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술 있죠? 이런 기술을 어디에다가 접목을 시키냐면 오프라인에 접목을 시키는 겁니다. 옛날에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접목을 시킨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기술력을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그 다음에 오프라인으로 적용을 시킴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산업 활동을 이뤄내는 건데, 우리가 보면 이런 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뭐 스마트 시티라든지 스마트 시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력이 그 도시에 접목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또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이런 스마트한 기술들이 어떻습니까? 기계에 삽입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불량률이라든지 이런 거 사람들이 눈으로 다 체킹하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체킹하는 기술조차도 기계들이 체킹하고 에러율을 떨어뜨리면서 이 어떻습니까? 생산율을 더 높여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어떻습니까? 스마트하게, 그 스마트한 기술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오프라인에 적용을 시킴으로 해서 생산력을 창출을 시키는 그런 산업들을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뭐겠어요? 4차 산업혁명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확률은, 그 변화는 뭐냐면 생산의 스마트화. 생산이 어떻습니까? 이제는 예전처럼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면은 문제가 생기냐면 일자리가 없어질 확률이 높아요. 맞죠?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만들고 끼고 어떻습니까? 조립하고 했었잖아요. 근데 조립하고 이런 것도 요즘에 기계화가 돼서 하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근데 어떻게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조립하고 에러율을 줄이면서 기계가 진단까지 내리는 이런 것까지 어떻습니까? 이루어지는 게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인데, 그것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알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에러를 줄이고 더 많은 어떤 생산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효율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충분히 이게 예를 들어서 재료가 들어가는데 재료가 들어간 만큼 에러율이 많이 나오면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물건을. 근데 에러율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코스트를 낮출 수가 있죠. 비용이 줄어들죠. 그런 현상들이 지금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맞춤형 대량 생산체계가 일어나는 겁니다. 맞춤형 생산체계가. 대량 생산체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량 생산이.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예전에는 이제 소유에서 사용으로 전환이 된다라고 했었는데, 옛날에 이제 보면은 생산설비 및 산업장비를 예전에는 다 샀잖아요. 이걸 다 사가지고 어떻습니까? 큰 돈을 들여가지고 직접 사가지고 어떻습니까? 그게 자꾸 노후화되고 없어지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어떤 AI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정말 필요한 적기에 있는 기술 제품을 활용을 함으로 해서 가장 극대화시키는 생산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물건을 사가지고 뭐 공장을 뭐 이렇게 해가 기계를 사가지고 그걸 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필요한 제품을 이거를 렌트를 해서 거기에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생산 제품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그 소유에서 이제는 사용으로의 어떤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맞춤형으로 가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걸 누가 판단을 해주냐면 AI가.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AI가 판단하는데 뭘 통해서 빅크라우드, 그러니까 이 빅데이터로 이런 데이터를 많이 정보를 끌어와서 어떻습니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가장 효율적인 걸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한 데이터를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근데 컴퓨터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제 빅데이터 산업이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 그 4차 산업혁명이 독일에서도 현재 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조업 설비의 사이버 자동화가 중심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산업 인터넷이 중심이 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모든 산업을 인터넷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인터넷과 연결시켜서 어떻습니까? 산업 인터넷 혁명을 산업혁명을 이끌어내는 그런 인터넷 세상의 플랫폼이 중심이 되는 그런 어떤 산업화 이런 시대를 미국에서 이루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조업 중심으로 해서 스마트 혁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모든 게 다 지금 스마트식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기계가 대체가 되는데 옛날에는 기계가 대체를 했어도 기계가 할 수 없는 영역이 또 있어요. 그건 이제 인간이 대체했거든요. 근데 인간이 대체할 수 있는 그것조차도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어떤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인간이 판단하는 것보다 더욱더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계를 둔다는 거예요. 결국엔 또 다른 기계를. 맞죠? 인공지능을. 그러니까 앞으로는 점점점 일자리가 어떻게 돼요? 전 이게 우려가 돼요. 정말 우려가 됩니다. 아무리 4차 산업혁명 좋긴 하지만은 일자리 창출 이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이루어지냐면 바로 이 사물 인터넷. 여러분들 뭐 사물 인터넷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물 인터넷이 여기 뭐냐면 자 사물들 있죠. things. 그다음 서로 연결된 인터넷 이거죠. 이게 바로 사물 인터넷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 예를 들어서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거죠. 핸드폰과 어떻습니까? 뭐가 연결되고 그다음 냉장고와 어떻습니까? 뭐 다른 가전제품하고 연결되고 그다음에 침대와 전등이 연결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침실에서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는데 우리가 대부분 이제 잠잘 때 불 끄고 자잖아요. 그쵸? 그거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그러니까 그냥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우리가 이제 눈 뜨고 있다가 잠들죠. 눈 뜨고 있으면 잠들 때 그거를 인지를 누가 하냐면 침대가 인지를 하는 거야. 침대가 인지를 해서 이제 이 주인님이 이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럼 인지를 하고 나서 어디다가 사인을 주냐면 램프에다가 사인을 주는 거예요. 전등에다가. 그러니까 이 침대가 누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전등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얘기를 해서 그 전등이 어떻습니까? 불을 딱 꺼주죠. 그리고 이제 포근하게 만들어줘. 쫙 하고. 이게 바로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는 그게 사물 인터넷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뭐 컴퓨터와 다 연결되죠. 뭐 전화기 이런 것들 다 연결해가지고 다 만들어지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자 냉장고 있잖아요. 냉장고에 우리 보면은 뭐도 사다 놓고 막 그러잖아요. 뭐 계란도 있고 뭐도 있고 모두 다 햄도 있고 다 한데 이제 우유도 있고 근데 이거를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아냐면 냉장고 자체가 다 파악을 해요. 여기는 지금 계란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뭘 하냐면 이 주인이 이 소비자가 항상 계란을 기본적으로 4개씩 먹는단 말이에요. 하루에. 그러면 4개씩 먹는데 2개가 있으니까 모질라요? 안 모질라요? 그러면 주인이 오기 전에 배달이 돼야 돼요? 안 돼요? 배달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냉장고가 바로 주문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마트로 주문이 딱 들어가서 거기는 딱 가지고 어떻습니까? 마트 직원이 딱 보고 나서 이제 배달을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게 어떤 이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어 있는
알아서 연결시켜주는 이런 이제 세상에서 이제는 이제 살게 되는 이런 부분들인 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까지 포함을 시키면은 기계가 다 알아서 부분들이. 이제 인공지능 기술이 이제 포함이 되는 건 며칠 전에 알파고 얘기 나왔잖아요. 알파고, 뭐 이거 바둑 이런 거, 이런 것들이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이 다 어디에 또 접목이 되냐면 뭐 자율주행차 뭐 이런 거 다 접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 예를 들어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런 기술 있죠. 이런 기술들이 어디에 되냐면 또 여기 빅데이터 이런 기술도 있죠.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기술력과 그다음 빅데이터.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니까 자, 1분 동안 구글에서 있잖아요. 구글에서 보면은 200만 건의 검색이 들어온대요. 구글이라고 하는 포털 서비스 있죠? 검색창에 200만 건의 검색창이 열린다는 계속 검색을 한다는 거 사람들이. 그것도 언제? 1분 동안. 전 세계 지구인들이 1분 동안 200만 건을 조회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뭡니까? 유튜브에서 72시간의 비디오가 어떻습니까? 들어가는 거야. 유튜브에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1분 동안. 응? 그리고 나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그 트위터에 27만 건의 트윗이 생성이 돼요. 이 부분들이. 그러면 1분 동안 이루어지는 게 200만 건의 검색과 유튜브에 72시간과 트위터에 27만 건의 트윗이 생성이 되는데 이 방대한 정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방대한 정보를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올라온 방대한 자료들 있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72시간의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트위터가 27만 건이 1분에도 27만 건의 트윗이 튀는데 27만 건의 트윗을 다 활용을 해가지고 이거를 다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 만들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1분 동안 구글에서 검색 키워드 있잖아요. 키워드가 엄청난 키워드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요 실시간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키워드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석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 27만 건을 다 분석할 수 있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응? 그게 누가 합니까? 컴퓨터가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빅데이터 산업이에요. 빅데이터. 그러니까 큰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추론을 하는 겁니다. 그걸 추론해서 어느 쪽으로 예를 들어서 은행에 갔더니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코스들이 있잖아요. 동선들을 그려보는 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화 시켜가지고 어느 동선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한다거나 그쵸? 어느 상품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컴퓨터가 다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내는 거예요. 데이터를 내서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데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집중도를 높이면 조금 더 덜 힘들이고 수익성을 좀 더 확보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이 부분들이. 근데 그걸 어떠냐면 그게 바로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것도 데이터도 그냥 데이터가 아니라 빅데이터. 엄청난 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그걸 통계치를 내고 또 분석을 해서 어떻습니까? 그걸 산업으로 끌어내겠다. 산업으로 이익 창출하는 쪽으로 해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뭡니까? 빅데이터가 산업이 되는 거죠. 빅데이터의 어떤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과 그런 어떤 빅데이터 있죠. 어떤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핵심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인프라를 통해서 분석하고 활용하는 이런 부분들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사례들이 있죠. 여기 보니까 2014년 월드컵과 2016년도 월드컵을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지능형 운영 센터를 통해서 도시관리와 긴급 대응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는데 여기서 교통, 전력, 홍수, 산사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통합을 한 거예요. 다 이런 데이터를 다 해가지고 48시간 이전에 폭우가 온다 안 온다. 근데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활용을 해서 조만간 이제 폭우가 오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장 운영이라든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가 정확하게 맞아져서 이 올림픽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예측을 함으로 해서 산업에 적용을 시키고 이 부분들이 그러한 산업들이 많이 지금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동선을 그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분들이. 알겠죠? 이제 클라우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 무엇을 저장을 했잖아요. 저장을 해서 옮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USB 메모리를 통해서 하잖아요. USB 메모리를 통해 꼽아서 저장을 시키고 또 이거 가지고 다른 데 가가지고
꼽아서 어떻습니까? 하잖아요. 근데 그거 갖다가 거기서 하고 또 그것도 저장을 시킨다 가지고 움직이잖아요. 이 부분들이. 이제 이거를 어디에다가 맞냐면 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이게 구름이에요. 아이고. 이게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 구름 속에다가 저장을 해놓겠다 이거야.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 여러분 집에서 어떻게 돼요? 막 그 문서 같은 거 파일을 정리하고 막 해놓은 데이터 있죠? 그 데이터를 갖다가 가상 공간이라고 하는 이 저장 공간에다가 거기다 저장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그 구름에 있는 정보를 갖다 빼 쓰는 거예요. 거기다 어딜 가든지 인터넷만 되면 어딜 가든지 자유자재로. 요즘에 그래서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포털 서비스 다 클라우드 서비스 하죠.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인터넷을 활용성만 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굳이 어떻습니까? 이걸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들이. 그게 바로 이제는 클라우드예요. 클라우드. 어?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 부분들이. 그리고 이 클라우드에 집적되어 있는 이런 정보를 빅데이터와 연관을 또 시킬 수가 있고 데이터를 또 낼 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갖다가 또 인공지능 그러니까 지능화를 시켜서 어떻습니까? 어떤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도입을 시키고 여러 가지로 해서 이런 모든 것들이 기반이 되는 어떤 산업과 도시와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스마트 산업이고 또 스마트 도시가 되는 거죠. 이분들이. 알겠죠? 방금 전 또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 여기 나오는데 인공지능 이세돌이잖아요. 인공지능 이제 이세돌 얘기 나왔던 게 한참 썼었죠. 이제 구글하고 알파고하고 인공지능으로 해서 누가 이기냐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인공지능이 이겼죠. 근데 앞으로는 더 이길 확률이 높죠. 이 부분들이. 이게 한 문제예요. 이 부분들이. 예, 이분들이. 근데 그 선두 주자가 누구냐면 구글이에요. 구글. 구글이 현재 지금 엄청 이쪽 인공지능 분야에서 지금 앞서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뿐만 아니라 IBM,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애플, 그 다음에 페이스북까지도 현재 동참해서 인공지능 하고 나가고 중국 같은 경우는 요즘에 더욱더 자본력을 동반으로 해서 AI 산업에 정말 전폭적으로 지금 현재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에는 바로 4차 산업혁명을 끌고 가는 나라가 어떻습니까? 선두에 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제조업 기반이 아니라 이 4차, 제조업을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들어가야 되고 제조업 뭘 하더라도 서비스를 하더라도 인공지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뭘 하더라도 이런 어떤 인공지능이 들어가야 되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력이 포함이 되는 이 부분들이. 그래야 가장 격기족소에 무엇을 해야 되고 격기족소에 어떤 수익이 창출되고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거를 다 데이터를 어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산업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인공지능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현재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또 하나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또 기술력으로는 또 블록체인 얘기 없어요. 요즘에 블록체인 얘기 나오는데 뭐 암호화 화폐, 요즘 가상화폐 얘기 나왔죠. 며칠 전에 아주 그 세간을 들끓게 만들었던 게 그 가상화폐 아닙니까? 맞죠? 근데 그 가상화폐가 그게 뭐냐면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암호화 기술이에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상화폐를 우리가 채굴한다, 발굴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에서부터 얘기 나왔는데 어떤 뭐 박사가 어떻게 했냐면 가상 무엇인가 여태에다가 암호를 걸어놓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암호를 걸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화 한 100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암호를. 근데 암호를 풀면은 어떻습니까? 금화를 하나씩 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져 있죠? 예를 들어서 암호를 어떻습니까? 만들어서 한 나중에 1000개를 캘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물건에 대한 희소성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보면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뭘 기반으로 만들어지냐면 금을 기반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찍어낼 때는 그냥 찍어내는 게 아니라 달러를 찍어낼 때는 그만큼 달러에 해당이 되는 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실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래야 그 돈의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을 거래하는 게 아니라 이 금을 기반으로 해서 화폐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근데 이 가상화폐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체가. 그냥 암호를 걸어놓은 거 있는데 암호를 걸어놓은 것들을 예를 들어서 1000개를 걸어놨는데 그걸 암호를 캐잖아요. 그거를 암호를 캐가지고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를 만들어내서 그거를 갖다가 시장에 유통을 시키고 그 암호를 푼 이 화폐를 갖다가 또 시장에서는 또 활용을 하고 이게 지금 암호화폐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갖다가 그 암호를 푼다라는 거 갖다가 우리는 채굴한다, 발굴한다 이런 얘기 쓰잖아요. 이분들. 근데 이거를 암호를 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머리가 똑똑해야죠. 머리가 똑똑해야 되니까 사람이 해요? 컴퓨터가 해야 돼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컴퓨터 해야 되니까 뭘 합니까? 그래픽 카드 연산 처리 장치 있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그래픽 카드를 파는 그 회사가 폭등을 했죠. 왜냐면 이 그래픽 카드를 여러 개 꼽아놔야 연산 처리 장치가 등이 뛰어나지니까 부분들이 그러면은 발굴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제한된 것들을 이제 계속 발굴해 나가는데 그 발굴할 때 그래픽 처리를 많이 해놓고 나니까 전기세가 많이 나간대요. 그러니까 발굴할 때 들어가는 그 원가가 있죠. 전기세 이런 거 다 포함해서 한 500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 1코인 발굴하는데 그 정도 들어가니까 현재 시중에 거래가 되는 게 그 당시 뭐 7, 800까지 떨어졌었죠. 한 2천만 원까지 갔다가 맞죠? 그러니까 이게 봤을 때 시장에서 1,000만 원에만 거래만 되면 내가 발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500만 원이면 비용을 들이고도 500만 원 남잖아요. 투자해볼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사도 뭐 그 그래픽카드 사고 사재기하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블록체인 이 부분들 이 기법으로 우리가 보는 가상화폐는 사실 그 가상화폐는 뭐냐면 올바른 표현은 아니고요. 원래 올바른 표현은 암호화 화폐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근데 암호화 화폐를 거래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기술력이 뭐냐면 바로 이제 블록체인 기법이에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뭐 블록 단위로 해서 이거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은행에다 거래하면 은행에다가 거래장부가 있잖아요. 우리는 거래장부를 안 두죠. 그렇죠. 은행에만 있잖아요. 우리 그걸 신뢰하고 맡기는 거고.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 가상화폐는 서로 거래하는 사람들 서로 장부를 가지고 컴퓨터에 서로 장부를 가지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5분 단위로 해서 서로 거래한 내역들이 다 있겠죠? 그런 거를 거래한 사람들한테 똑같은 정보를 다 줘요. 그래서 똑같이 예를 들어 100명이 참여했다라고 하면 100명한테 똑같은 거래장부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해킹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라도 틀리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 블록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5분 단위로 모아진 정보를 갖다가 나중에 하나라도 틀림인 게 없다라고 연산이 되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러율이 없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염려가 없죠. 그래서 그거를 거래를 할 때 쓰는 게 블록체인 기법이다 라고 해서 그게 어떻습니까? 암호를 그렇게 해킹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런 기법을 쓰는데 그게 이제 그 블록체인 기법이 이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이 암호를 되게 중요하는 어떤 산업들 있잖아요. 이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기술력에 이런 블록체인 기법을 활용을 하고 있다. 이 부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아까 기술력은 뭐냐면 자, 클라우드, 그다음에 블록체인, 그렇죠?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어떻든 4차 산업혁명을 만들기 위한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기술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그걸 적용을 시켜서 만드는 거 있죠? 그게 바로 이제는 그런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을 일으켜내는 거고 그런 산업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어떤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바로 어떤 로봇 사업이라든지. 여기 보면 이 로봇가 어떻습니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로봇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로봇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로봇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대체하겠죠. 또 큰일이에요. 사람들이, 그죠? 이분들이. 자, 두 번째, 이제 스마트 시티. 스마트 시티 우리가 며칠 전에 얘기했지만, 그 스마트 시티는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런 모든 스마트 기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뭐 클라우드 기술, 그 다음에 뭡니까? 빅데이터, 그쵸? 그 다음에 뭡니까? 사물 인터넷, 이런 AI, 이런 기술력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걸 이 도시에 적용을 시켜서 실생활에 편리하게 만든 도시를 스마트 시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쵸? 그리고 이 스마트 시티를 만들기 이전에 이데아 시티라고 있는데 이데아 시티는 가상 공간의 도시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 공간의 도시를 만들고 스마트에 대한 기술을 가상 공간에 심어서 그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는지 검증하고 테스트를 먼저 한 후에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걸 갖다가 현실 세계에다가 만드는 것 갖다가 스마트 시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 이전에 이데아 시티가 가상 공간에 먼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 시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런 어떤 그런 기술력을 활용을 해서 스마트 팩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뭐냐면 스마트한 공장이죠. 공장에서 어떻습니까? 이런 기술력을 활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러율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스마트 공장은 여기도 보시겠지만은 최적의 공정을 구현하는데 있어서 모든 그 중간중간에 기술력이 다 들어갑니다. 스마트한 기술이 들어갔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에러율이 나올 것을 다 잡아주는 거예요. 부분들이. 그러니까 같은 자원으로 나중에 아무 에러가 없이
아니 제품이 생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러율이 없다 보니까 코스트를 낮출 수가 있는 거죠. 나중에. 그러니까 대량 생산도 가능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다들 자동화해서 옛날에는 산업화 자동화했잖아요. 자동화해서 이제 인공지능화가 돼서 만들어지는 그 기술력을 확보한 공장이 뭐냐면 스마트 팩토리가 된다. 알겠어요? 그리고 이런 기술력을 활용을 해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한다거나 사물 인터넷 활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게 또 자동차에 또 접목이 됐죠? 그게 바로 자율주행차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율주행차가 만들어지고 또 드론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산업들을 통해서 이러한 기술력을 활용을 해서 지금 부산에 보면 며칠 전에 제가 얘기했던 대로 부산에 에코 델타시티 있죠? 에코 델타시티 내에다가 한 60만 평 정도의 규모로 스마트 도시를 만들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어떤 기술력을 활용을 해서 스마트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이어서 마찬가지로 뭐 블록체인 기법으로 수출 통관 절차도 하고 또 더욱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4차 산업혁명의 중심 지역으로서 지역 성장 거점으로 현재 새만금을 활용하고 있고 이런 모든 기술력이 어디에 접목이 된다 이제는 새만금의 접목이 앞으로 된다라고 여러분들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분들은 지금 새로운 도시가 이제는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태까지 듣도 보지도 못한 이러한 현실들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새만금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보게 될 거예요. 어?